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왔던 숙제를 마주한 듯 이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국민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라는 미래에 대한 설계에 있어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연금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해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며 미래 세대의 빚만 늘리는 불완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안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대가 아닌 오랜 시간 연금 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을 갖습니다. 반면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재혁 기획 상임이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2030 세대에게 오히려 혜택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의 김용학 교수 역시 연금 개혁은 오직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이 주로 신규 가입자, 즉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할 때 이번 개혁이 미래 세대에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역설합니다. 특히 그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긴 채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키우는 불완전한 해법에 그칠까요?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시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명 박사는 이번 개혁안이 당장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젊은 세대에게 불가피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언제 현실로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이번 개혁이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미흡하고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는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미적립 부채 해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현재의 혜택에만 집중한 나머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김용학 교수는 이번 개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30 세대에게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결국 미래의 연금을 수령할 젊은 세대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현재의 보험료 인상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일 차관 역시 현재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개혁에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젊은 세대가 가장 원했던 부분이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바로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젊은 세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담이 미래에 더 큰 연금 수령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명 박사는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적립 부채 해결에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미적립 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개혁에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웁니다. 이는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명 박사는 이러한 명문화 조항이 오히려 향후 연금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급 보장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합니다. 윤석명 박사는 재정 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명 박사의 지적처럼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부와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번 개혁안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윤석명 박사님, 김용하 교수님, 이기일 차관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